상설특검이 쿠팡의 자회사와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회적 위기로 규정한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늘 오후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통일교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자금을 관리했던 전 총무처장을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을 추가로 접견 조사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묘지를 훼손한 70대 남성 2명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운을 좋게 해주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상설특검은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택배노조는 물류창고 근로자의 사망 원인을 은폐했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위기로 규정한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장덕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졌습니다. 처음 사망하고 나서는 쿠팡은 전혀 저희에게 연락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자료도 주지 않고.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락 씨의 산재 사망과 쿠팡의 불복 소송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을 산재 은폐 시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이 대관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정부 범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과 경찰청 등도 참여합니다. 정부는 쿠팡의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사회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규명에 집중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노한 소비자들의 집단 탈팡 현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쿠팡 입점업체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입니다.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488만 명. 쿠팡의 일일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추석 연휴 기간과 지난 10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탈퇴 인증 등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냥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탈퇴 운동을 벌여야겠다.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 입점업체들도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거래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영업 질서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선수의 전략을 미리 다 보고 경기를 한다면 어느 선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내외 집단 소송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탈팡 흐름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뒤따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송 참여율은 피해 회원 수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텔레콤, 롯데카드, KT, 쿠팡까지 올 한 해 내내 이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나오자 피해자들은 단체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출이 됐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진솔되게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여서 했으면은 솔직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실제 소송에 나선 피해자 수는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집계한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인원을 살펴보니 쿠팡 피해자 약 30만 명, SKT 피해자 10만 명이 소송에 나서 소송 참여율이 각각 0.8%, 0.4%에 불과했습니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전체 피해자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서 못한다고. 최대 3만 원 정도 드는 소송 비용을 내는 대신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만 원 정도인 점도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피해자 소송 참여가 적은 만큼 재판에서 이겨도 기업들의 배상 부담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에서 절대로 보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몇천억, 한국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한 200~300억에 끝나니까. 일부만 승소해도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 도입 주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기업의 확실한 책임을.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집단소송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법안이 국회에 묶인 상황에서 개인들의 소송 참여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엔 신한카드에서도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내부 직원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건데 신한카드는 3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털려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 19만 2천 곳의 대표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알리는 겁니다. 신한카드 전국 가맹점은 199만 곳, 가맹점주 약 10%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피해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로 가맹한 점주들. 18만 2천 건은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됐지만 나머지 1만 건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전산망 해킹이 아닌 내부 영업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사 지점 5곳의 직원 12명이 사업자 카드 등의 영업을 위해 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겁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조사가 2022년 이후 신규 가맹점주에 한정된 만큼 그 이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에 가담한 12명의 직원 모두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고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적정한 조치를 하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의 일탈이긴 하지만 실적 중심의 내부 평가 방식이 직원들을 압박한 건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대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겠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은 반짝 한파가 찾아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영남 동부는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 제주는 5에서 10mm, 이 밖에 남부지방은 5mm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에 한때 약간의 눈 또는 비가 내리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하얀 눈 대신 반짝 한파가 찾아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기준 26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접견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통일교에서 핵심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바로 밑에서 회계를 책임진 인물입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집행 방식과 정치 후원금 전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 관련 예산 집행이라던가 조사받으면서 기억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수사 중이니까.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3년간의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형 통일교 행사는 자금 규모가 몇십억 단위를 넘는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집행기관 비용 처리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가 행사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횡령이 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압수물과 담당자 진술을 분석하는 동시에 오늘은 구치소를 다시 찾아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추가로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두 피의자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는 기대와 달리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특검법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특검을 먼저 제안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찍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수 야권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만큼 추천권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 은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범위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견을 좁히려 협상까지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며 별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하룻밤을 넘긴 최장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이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7시간 12분. 장동혁 대표는 밤을 꼬박 새우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 취지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필리버스터가 장시간 이어지자 민주당이 찬성 토론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기록 세우려고 찬반 토론을 해야지. 무슨 필리버스터야. 입법 마음이 싫어서 왜? 장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입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투혼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입니다.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오늘까지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심부터는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일각과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영빈 기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엔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설치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부터 전담 재판부가 진행합니다. 내년 2월 선고가 예상되는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게 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이 다음 달 16일 선고를 앞둬 이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밖의 인사에게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2차례 수정 끝에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평가 속 무작위 배당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장관 사임으로 수장이 없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됐다면서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도 부산에서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산 민심을 꽉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수부 이전이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 장관 빈자리도 부산에서 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사퇴하자 부산 발전에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 개청식에도 참석해 해수부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업무보고 때도 칭찬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해수부는 그 와중에도 업무 준비를 워낙 잘하고 업무 수행도 잘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해수부를 수차례 칭찬한 이 대통령의 태도는 장관 공석에도 업무가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과 특검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가 출소합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이 해당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유실된 경복궁 근정전의 향로 뚜껑 2점이 다시 공개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사라진 뚜껑을 복원해 조선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향로의 온전한 모습을 오늘부터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애군을 막아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묘소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낮 12시 40분쯤 누군가 묘지를 훼손했다는 관리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묘지에는 30cm 길이의 철침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운 정보라든지 모든 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또 묘지 인근에는 70대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재불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변에 다 그대로 있었던 거로. 걔는 민수가 됐고 한 분은 체포로 되는 거였거든요. 공원묘지 안에서 붙잡힌 70대 남성 2명은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종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조상묘에 흉기가 묻히는 등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며칠 전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관련 폭로를 한 전 매니저들이 횡령과 공갈을 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지난 1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지 2주 만입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소한 내용이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이다 보니까 제출할 자료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지 않았나. 개인 법인을 만든 전 매니저가 에이전시 비용 명목의 자금 일부를 이곳으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가 고소한 2명의 전 매니저들도 주말 사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경찰서가 맡은 의료법 위반, 이른바 주사이모와 관련한 사건은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모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등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나요? 특검은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금품을 몰수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했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구형 전에는 전 씨 범행의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결국 출석한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케이크 구매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심리를 이용한 되파리가 기승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겨울 한정 케이크를 출시했는데요. 판매 첫날부터 매장 일대 200m가 넘는 대기줄이 이어지며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오픈런까지 하면서 케이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용해 웃돈을 얹어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심당에선 이 같은 되파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창조경제 대단하네, 맛있긴 하지만 웃돈까지 주나, 이걸 누가 사나 했는데 바로 예약되더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이 영상,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학생이 담배를 피면 안 되지, 얼른 꺼. 무슨 상관인데요? 바디캠? 지금 몰카 찍었어요? 네. 경찰이 훈계하자 오히려 조롱으로 받아치거나 손님이 매장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대부분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누리꾼이 가짜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겁도 없다며 보디캠 속 가상인물을 비판하거나 오히려 경찰을 향해 너무 강압적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청에서 이 AI 가짜 영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채널에 대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여행을 좋아해 승무원을 꿈꿨던 11살의 소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11년 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난 김하음 양. 지난 8월 갑작스레 두통을 호소한 이후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음 양이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가족들은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평소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하음이를 생각해 장기기증을 선택했습니다. 하음 양의 어머니는 먼저 보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하음이가 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마음이 아프다, 하늘에서 꼭 승무원이 되어달라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인 와중에 이번엔 반도체 기술마저 새나갔습니다.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기술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오도록 하는 등 범행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중국 유일 D램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 메모리로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빼낸 뒤 중국 현지에서 대량 생산까지 해낸 범행이 검찰 수사망에 걸린 겁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을 개발실장으로 영입했고 전직 연구원을 출신이 포함된 2기 개발팀은 앞서 빼돌린 정보를 통해 공정을 현지화했고 7년 만에 최첨단 D램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 전 세계 4번째였습니다.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 부정 사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최종 양산에까지 나아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 등 창신 메모리 직원까지 모두 1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돌려받을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커피를 살 때 일회용 컵값을 받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에 소비자들이 강력 반발했죠. 정부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커피값은 그대로 두되 영수증에 별도로 컵값을 표기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주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값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가격은 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른바 페널티를 줘서 텀블러 등 다회 용기를 사용하게끔 유도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에겐 커피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반발이 이어졌고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한 정부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피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컵값을 커피값에 내재하기로 했습니다. 영수증에 일회용 컵 비용이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이번에는 카페 사장님들이 반발합니다.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데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이 늘수록 세척 등 일이 많아져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쁜 시간대에 인력 한 명은 더 무조건 필요하다고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다이용기로 세척도 해드려야. 정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큰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가 개통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시민 불편을 없앨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신규 개통을 하려고 하자 얼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안면 인식을 처음 시행하는 날이라 지금 진행할게요.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됐지만 이제 얼굴 사진을 찍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겁니다. 이거 안면하는 것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안 해서 오다 보니까. 정부는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3월에는 전면 도입할 방침입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생체 정보가 어디까지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려도 있습니다. 생체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거를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이미지를 구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권과 유사한 보안 절차로 본인 확인 뒤 얼굴 정보는 즉시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금 달리는 고속열차보다도 시속 50km가 더 빠른 열차를 이르면 앞으로 5년 뒤에 탈 수 있게 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70km까지 올라가는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 기술을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건데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달리는 가장 빠른 열차는 최고 속도 시속 320km를 자랑하는 KTX 청룡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 20분 만에 주파합니다. 그런데 이 청룡보다도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는 열차의 핵심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최고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가 될 EMU 370입니다. 핵심 기술은 고속 전동기. 중형 자동차 75대가 내는 힘을 한꺼번에 내는 수준의 560kW급 전동기가 열차의 속도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또 제 옆에 있는 열차 모형을 보시면요. 기존 열차보다 더 낮고 더 매끄럽게 앞부분을 만들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50분, 광주까지는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프랑스 떼제베나 일본 신칸센보다도 빠릅니다. 무엇보다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더 해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차세대 고속열차 EMU 370은 오는 2030년 시험 운행을 거친 뒤 이르면 2031년부터 실전에 투입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에 최고치인 4.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깜짝 성장인데요. 미국 정부는 개인 소비와 수출, 정부 지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 상무부는 소비 지출, 수출과 정부 지출 증가가 3분기 성장을 견인했고 민간 고정 투자 감소폭이 축소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인 소비가 3.5%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경제 성장이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방금 발표된 위대한 미국 경제 수치는 관세 덕분이라며 트럼프 경제의 황금기는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일시적인 수입 급증으로 마이너스 0.6%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 성장률 3.8%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올해 4분기 성장률이 4%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낸 치료비를 돌려받는 실손 의료보험료가 내년에 8% 가까이 오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평균 인상률은 7.8%인데 최근 5년 평균인 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따른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사망 전에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5개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데 10월 도입된 이후 2개월 만에 1,200여 건이 신청돼 월 평균 37만 9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가 가능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문자나 SNS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은 전체 청년 인구의 11% 정도인 165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청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대출 잔액은 무주택 청년보다 6.5배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6,9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핵잠의 첫 입항인 만큼 북한의 반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길게 뻗은 검은 몸체가 부두 옆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함교탑과 묵직한 실루엣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미 해군의 6,900톤급 핵잠 그린빌함이 승조원 휴식과 군수 적재를 위해 어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그린빌함이 한국에 입항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핵잠의 첫 입항입니다. 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에 달하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 잠수함으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은 1970년대부터 건조되어 미 해군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한 번 잠수하면 적어도 3달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이 가능해 미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 알렉산드리아함의 국내 입항을 두고 적대적 군사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침범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핵잠 입항을 두고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물가가 걱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으며 케이크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로 스테이크 홈파티 하기도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어제도 연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는 마연아 씨. 크리스마스 때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팔고 있는데 올해는 가격을 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보다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값이 체감상 10%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5만 2천 원대 정도에 설정을 해야 적정하다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4만 8천 원에 실제로 지난달 빵값은 1년 전보다 6.5% 뛰었고 케이크 가격도 5.9%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스테이크 등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그나마 싸지만
가격이 올라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랑 연말이라 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많이 올랐네요. 호주산보다 미국산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올해 초 100g당 4,200원대였던 미국산 냉장갈비살 평균 가격은 이달 중순 4,9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4,7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대외 건전성이나 이런 쪽에서의 우려보다는 그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려를.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어제 3.5원 오른 1,483.6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해 연 고점인 1,484.1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런 걸 인생 역전이 아닌 조생 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구조돼 극진한 보살핌을 받게 된 백조 커플 만나보시죠. 흰 털을 목에 두르고 얼음 위를 걷는 남성. 다시 보니 그냥 털이 아니라 백조네요. 얼어붙은 호수에서 죽을 뻔한 백조 한 쌍을 구한 겁니다. 암컷 백조가 얼음에 갇혀 날 수 없자 수컷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한 남성이 이 백조들을 발견하고 얼음에서 꺼내줬습니다. 집까지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폈다고요.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러주는데요. 곁에 자리 잡은 백조들 편안해 보이니 참 다행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밤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두고 잠을 청할 아이들 참 많을 텐데요. 산타를 애타게 기다린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물원 식구들인데요. 선물 상자를 받아든 동물들의 개성 넘치는 반응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산타가 선물 상자를 조심히 내려놓자 레서 판다가 재빨리 달려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과를 받았네요. 상자 위에 놓인 블루베리와 땅콩을 맛본 곰. 마음이 급해진 건지 선물 상자를 그대로 부숴버립니다. 수달들은 산타 양말에 든 생선과 조개를, 고릴라들은 크리스마스 장식 사이사이에 숨은 간식을 찾아 먹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저마다 최애 간식을 맛보는 동물들. 크리스마스가 설레는 건 우리 인간들뿐만은 아니겠네요. 이렇게 좋은 산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산타의 탈을 쓴 마약 조직이 퍼레이드를 열었는데요. 과연 의도가 뭐였을까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차량들이 줄줄이 골목을 행진합니다. 산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사탕도 던져주고 아이들은 신나서 쏟아지는 사탕을 챙기는데 이 사탕 먹어도 될까요? 사탕을 나눠주는 사람이 어깨에 총을 메고 있거든요. 멕시코 게네로주의 한 마을에서 마약 카르텔 조직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나섰는데요. 이미지를 세탁해 지역사회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선행에 나선 척하는 거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엔 동네 주민들에게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라는데 동심에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눈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으로는 아침까지 5mm 남짓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 위 빙판길과 살얼음이 많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찾아와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이 한기가 눈구름을 만들어내면서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 호남 지방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7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는 금요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모레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